자, 이번에는 사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꼭 정원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자, 사과를 동그랗게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만큼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직접 선택 도구로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고정점을 요만큼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핸들, 이 핸들을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핸들만 따로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옮기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한쪽 핸들만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는 고정점 변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 핸들을 잡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랑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맞춰야 되는데 이 핸들이 안 보일 때는 다시 직접 선택 도구로 이 고정점을 클릭해주면 이 핸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작업을 하실 때 완벽할 때까지 계속 수정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움직여 놓고 안 맞으면 그때, 안 맞으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세요. 한 번에 다 모든 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고정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V자형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살짝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꺾어주시고, 방금 배운 대로 고정점 변환 도구로 요만큼 해주시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 사과도 자세히 보시면 거의 하트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을 이렇게 살짝 안으로 이렇게 꺾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색깔만 빨간색이면 사과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만들려고 할 때 여기 잠깐 보시고요. 자, 요 색상창을 보시면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지금 노란색인데 뭔가를 더 추가하면 빨간색이 되겠다 라는 게 여기 보이죠? 여기 보시면 마젠타가 이쪽에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현됩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쭉 올렸더니 굉장히 빨간색이 되죠. 그죠? 이렇게 색을 선택하시면 돼요.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돼요. 이 막대를. 근데 내가 원하는 색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찍어주세요. 여기서 대충 비슷한 색, 파란색을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를 대충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완전한 파란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이게 다시 또 변하죠. 빨간색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 빨간색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주고 여기서 제시한 대로 두 개를 올려주면 아주 빨간 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 사각형 색을 흰색으로 바꾸면 빛에 직접 닿는 색이 되겠죠. 그죠? 그래도 요 곡선에 맞게 고정점 변환 도구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얘를 이렇게 살짝 안으로 넣어주시고, 얘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넣어주시면, 너무 크네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요 핸들 조금 수정해서 더 이쁜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요. 그럼 이쪽 부분이 밝은 부분에 사과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빛을 받았으면 여기는 조금 어둡겠죠. 그 어두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것처럼 잘라주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주면 된다고요? 펜 도구로 자르고 싶은 부분, 을 펜 툴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선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곡선을 넣어주시면, 자, 요렇게 곡선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곡선을 넣어주시고,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 나누기를 해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나눠지겠죠. 요렇게요. 그리고 나서 직접 선택 도구로 여기 어둡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블랙을 20% 정도만 주시면, 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요런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살짝 곡선을 만들어서 이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형태. 어디 곡선 주면 돼요? 펜 도구로,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세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시고, 고정점 변환 도구로 요 부분 이렇게 곡선, 이 정도 곡선 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꺾으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펜 도구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어두운 색으로 할게요. 요렇게 펜툴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을 주시고요.
얘는 조금 안쪽으로 주시고요. 요거는 굳이 안 따라서 해도 돼요. 나중에 동영상 곧 올라올 테니까 그 동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지금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런 식으로 응용 가능하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요렇게 자르시고, 요 녀석은 녹색으로 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오브젝트 나누기 하시고, 얘를 선택하시고 30 정도 주시면 이런 형태가 돼요. 되게 간단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자 같은 건 어떻게 줘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우셔야 돼요. 지금 왜 저렇게 그림자를 넣으니까 신기하게 어울리는데 요거는 조금 더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 하시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렇게 그린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놓치셨으면 그냥 화면 조금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뭇잎은 굉장히 많이 그린다고 했죠, 그죠? 요렇게 그리시고요. 그냥 공식이에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또 펜툴로 여기 삼각형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점 변환 도구로 여기 이렇게 늘려주시고 여기 안쪽으로 꺾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앞면 오브젝트 제외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울리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 사과 제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과 심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든 최대한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최대한 단순하게 봤을 때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얘는 원인데 그럼 원을 그리시고 조금씩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거니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레몬은 다 그리셨죠? 그죠? 자, 65페이지에 보시면 문자 툴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일러스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펜 툴이랑 요 펜 툴이랑 여기 펜 툴 옆에 뭐가 있어요? T라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디자인, 일러스트, 레이터, 그 다음에 포토샵. 공통적으로 T자가 써있으면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얘 문자 도구도 길게 눌러서 숨겨져 있는 메뉴를 보시면 문자 도구, 영역 문자 도구, 그 다음에 패스 상해 문자 도구 총 6개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문자 도구를 한 80%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패스 상해 문자 도구를 19% 정도 써요. 그리고 나머지 3개 1%를 영역 문자 도구를 씁니다. 세로 문자 도구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글자가 많이 타자를 쳐야 된다 그러면은 일러스트에서 안 쓰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뭐예요? 메모장이죠, 그죠? 요 메모장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윈도우 10인가요? 윈도우 7인가요? 아, 잘 모르시죠? 이렇게 뜨면 윈도우 10이고요. 이렇게 안 뜨면 윈도우 7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윈도우 7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프로그램을 여시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여기 안에 메모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에 아마 메모장이 이쪽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요 형태의 아이콘 있죠? 메모장처럼 생긴 아이콘.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 메모장에 딱 글자를 쓰고 여기에다가 옮기는 게 더 빠르고 편합니다. 원래 글자가 많으면. 글자 몇 개 안 되면 직접 쓰시면 돼요. 근데 글자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여기에다 먼저 글자를 다 쓰고 옮겨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 문자 도구를 클릭해 보세요. 문자 도구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 아무 공간에다가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죠? 그리고 글자를 쓰신 다음에 글자 크기라든지 서체를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리 바꿔놓고 글자를 쓰셔도 되고요. 잠깐만요. 이게 왜 밀리미터로 돼 있지? 자, 12포인트죠, 지금. 그죠? 여러분들은 몇 포인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12포인트죠, 그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1포인트는 몇이라고요? 네, 0.35mm입니다. 그래서, 자, 100%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100%로 봤는데 요정도 개미 눈물만큼 크기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 얘를 프린트해서 보면 약 4mm 정도 크기로 인쇄가 돼요. 4mm 4mm면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책 있죠. 여러분들 책에 65페이지에 문자툴이라고 하는 굵은색 글자 있죠. 그죠? 그게 10포인트입니다. 검은색 문자툴이라는 글자. 아닌가? 네, 10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래서 1포인트가 몇 밀인지는 그냥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디자인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 이 포인트의 기준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여기 이 0자를 기준으로 하면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가 글자의 크기입니다. 그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 72.3포인트죠 100포인트면 몇 cm예요? 그럼 3.5cm예요 3.5cm. 여러분들 손가락 한마디가 1인치예요 1인치. 여기 손가락 이만큼, 요만큼이 1인치예요 1인치. 평균. 정확히 1인치가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이 손가락 한마디가 2.5cm라는 뜻이에요. 2.5cm. 그래서 여기 한마디가 몇 밀인지 아시면 급하면 손가락으로 재보면 되겠죠. 그죠? 이 크기가 얼마인지. 그죠?
못 믿겠으면 자가 있으면 자로 재시면 한 2.5 정도 나와요. 2.5에서 뭐 손 크고 거인인 사람 있잖아요. 거인.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일반적인 170에서 175 남자 기준으로 170에서 175인 성인인 사람들의 손가락 길이는 한 2.5에서 2.8 정도 돼요. 한마디가. 그래서 급하시면, 여러분도 급하시면 얘가 몇 미리 정도 되지? 그러면 손가락 딱 대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자, T를 누르시고 여기 클릭 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 맨 앞에 명조라고 써있죠. 그죠? 여기 삼각형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체, 뭐 궁서를 원한다 그럼 궁서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타자를 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글자를 다 쓰신 다음에 요거 선택 도구 있죠. 선택 도구를 눌러주시면 글자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자, 선택 도구로 글자를 선택했을 때 마찬가지로 뭐가 떠요? 테두리 상자가 뜨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얘를 대각선으로 키우시면 글자가 정 크기로 커지면서 여기 포인트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 내가 다른 곳에 또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럼 T를 눌러서 글씨를 쓰지 마시고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복사해서 옮기시면 돼요. 복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 도구일 때 Alt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복사가 바로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있는 글씨 전부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글씨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하게 선택이 되어져요.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이라고 쓰시고 뭘 해주면, 선택 도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얘도 그대로 카피해서 더블 클릭 해주고 네모님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서체는 어디서 바꿔요? 여기서 바꾸시면 되는데, 여기 앞에 보면 파란색 문자라고 있죠. 그죠? 얘가 문자 패널입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패널이 떠요. 뜨죠? 여기 보시면 글자 크기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줄일 때요. 문자 패널에서 요거 있죠. 요거 행간 설정이라고 뜨죠. 즉 이 글자와 이 글자의 사이, 즉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글자가 어떻게 돼요? 많이 떨어지죠. 그죠? 기본적으로 눈에 맞는 자간 설정은 100포인트면 플러스 10 정도 주시면 돼요. 근데 왜 난 또 밀리미터 단위로 나와 있니? 문자 포인트.
어쨌든 여러분들은 밀리미터 단위죠. 아니 포인트 단위죠. 그죠? 그래서 여기 100포인트면 110포인트를 주시면 적당한 길이로 맞춰줍니다. 다시 껐다 켜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뭐라고요? 100포인트면 100포인트를 주시던가 아니면 최대 110포인트를 주면 적당한 높이로 맞춰져요. 자, 그리고 얘는 세로 크기 조절이잖아요. 그죠? 세로 크기 조절은 글자 자체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자체가 길어져요. 그냥 그러면 글자 자체의 크기를 늘렸으면 자간도 늘려주셔야 돼요. 아니 행간도. 왜요? 글자가 영역을 침범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늘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쉽게 늘리는 방법은요, 그냥 여기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앞으로 밀면 늘어나고 잡아 당기면 줄어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커서만 놓고 휠로 키우거나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선택한 부분만 바뀌어요. 여기는 안 바뀌죠. 그죠? 자동으로 설정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글자 옆 넓이만 이렇게 늘려줘요. 글자 자체를 넓혀줘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자간 설정. 요거는 글자와 글자 사이 이 부분이죠. 글자와 글자 사이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반대로 늘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거 세 개예요. 요거 세 개. 글자 크기, 행간, 자간. 요 세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거의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요 두 개. 요 세 개요. 그 다음에 커닝은요. 커닝은 편집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제 출판 디자인할 때 많이 씁니다. 지금은 쓸 일이 없어요. 인디자인에서 제대로 배우거든요. 그때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이제 커닝이 뭐냐면 이게 커닝이 안 들어가는 글자 서체라 글자를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당한 자간이 있어요. 그 상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시각적 자간. 그럼 딱 달라붙죠. 그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다고 해서 인쇄할 때 이렇게 달라붙어서 나오진 않아요. 읽기 편한 상태로 나와요. 즉 여러분 책에 보시면 글자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느껴지죠. 그죠? 요게 커닝을 줘서 그런 거예요. 커닝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 글자를 많이 못 넣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 값이에요. 이게 요거는 지금 내가 100살을 줬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커닝 값이 이거예요. 조금 따닥따닥 붙게 돼요. 근데 얘는 커닝 값을 준 상태에서 더 줄인 거죠. 자간을.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역 문자 도구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원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내가 어떤 도형을 그렸으면 이 도형 안에다가 글자를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영역 문자 도구예요. 영역 문자 도구를 선택하시고, 자 커서에 점선 원이 생기죠. 그죠? 이 원이 생겼을 때 얘를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그럼 얘가 요 안에 딱 들어가게 글자가 써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요. 이렇게 맞춰서 써집니다. 영역 문자도 거의 안 씁니다. 실제로. 그냥 도형을 만들고 그 도형 위에 딱 글자를 써서 배치를 해주는 게 더 디자인상으로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상의 문자 도구는 많이 써요. 패스상의 문자 도구는 자, 여러분 똑같이 원 하나 그려보세요. 또 자, 오브젝트는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죠? 자, 점은 우리 고정점이라고 부르고요. 선은 뭐라고 불러요? 패스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즉 여기에서 보시면 패스상의 문자다. 그러면 요 패스 위에 글자가 생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형을 먼저 그리시고 패스상의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 여기 커서에 점선이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를 여기 도형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패스 위로 글자가 써집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뭐가 틀려요? 세로 방향이다. 나머지는 다 세로 방향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시면 회전 툴 나오죠. 그죠? 여러분 회전 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반사 도구, 그 다음에 크기 조절 도구가 나오는데요. (74페이지요) 크기 조절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조금 다음 주쯤에나 그릴 거예요. 딱정벌레. 지금 그리기에는 아직 필요한 지식이 몇 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기울이기 툴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글자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얘를 눕히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어디 있냐? 자, 여기에는 회전 도구, 반사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기 조절을 눌러보시면 기울이기 도구가 있어요. 자, 기울이기 도구를 선택하시고, 자, 기울이기 도구를 선택했더니 반가운 녀석이 있죠. 여기 축이라고 했죠. 얘 굳이 얘를 잡고 움직일 필요는 없고 요 면을 잡고 이렇게 기울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움직여보면 아,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구나 를 찾을 수 있겠죠. 굉장히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울이기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일러스트에서 잘 안 합니다. 포토샵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 도안을 짜서 포토샵으로 넘겨서 편집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울이기 도구가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그리시고 기울이기 도구로 얘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내 맘대로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그래픽 편집 작업은 포토샵에서 거의 다 합니다. 일러스트에서는 그냥 맛만 보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75페이지와 76페이지가 되겠고요. 리세이프 툴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여기 사과 그리는 게 있었네요.
너비 툴은 여러분들이 쓸지도 모르겠네요. 너비 툴은 뭐냐, 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폭도구, 변형도구, 돌리기 도구. 요거는 재밌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 폭도구 있죠. 폭도구 찾았어요? 폭도구로 여러분이 그린 거 있죠. 아직 안 지우셨나요? 아직 안 지우셨나요? 그럴 때 폭도구로 하시면 되는데, 폭도구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선 속성이 있어야 돼요. 폭도구는. 제가 여기 선 있는 줄 알았더니 선이 없네요. 그래서 폭도구 말고 밑에 있는 변형도구 있죠. 변형도구. 변형도구 하면 동그라미 원이 나타나죠.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 보세요.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생겨요? 뭔가가 변형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돌리기 도구. 자, 여기 이 돌리기 도구를 하면 여기 패스 근처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얘를 윤곽선으로 바꾸라네. 그룹일 때는 안 돼요. 아닌데? 뭐야 너. 자, 얘 다시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너 왜 자꾸 선택되니? 없어져. 자, 내가 변형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시고 여기 돌리기 도구로 이렇게 돌리면 이런 형상으로 바뀌어요. 이런 도구예요. 그냥 이 원을 좀 키우고 싶을 때는 Alt 키를 누르시고 얘를 이렇게 쭉 잡아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큰 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기하학적인 형태를요. 이런 도구예요. 자, 오목 도구는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줘요. 얘를 이렇게요. 이런 도구예요. 볼록 도구는 반대로 이 부분을 뽕뽕뽕 키워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개 도구는 조개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안 예쁘네요. 그 다음에 요 수정화 도구는 이 부분을 수정처럼 만들어주겠죠. 그럼 이렇게요. 하다보면 진짜 기하학적인 이상한 추상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름 도구는 말 그대로 주름을 자글자글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예술작품이 탄생이 됩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얘 컨트롤 Z 누르면 뒤로 돌아가죠. 이렇게 몇 번이요? 50번 안 했으면.
이렇게 컨트롤 Z를 누르면 뒤로 쭉 돌아갑니다. 몇 번 안 했으면요. 자, 82페이지 보시면 자유변형 툴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유변형 툴은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자유변형 도구. 자, 자유변형 도구를 이용을 해서 늘리면 늘어나는 거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원래 바운딩 박스 크기 키우고 줄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다만 82페이지 1번 보시면 모서리 조절점을 뭘 누른 채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있어요? 이게 컨트롤 키가 맞아? 왜 컨트롤 키가 안 먹을까요? 컨트롤 키를 하신 다음에 요 삼각형일 때 있죠. 요 삼각형. 왜 컨트롤 키가 안 먹지? 여러분 컨트롤 키 누르시고 하면 돼요?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왜 안 되지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건데. 바운딩 박스가 이상하게 생기네. 안 될 때는 선택 도구로 하지 마시고 직접 선택 도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박스 선택하시고요. 박스를 그리신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 있죠. 직접 선택 도구. 직접 선택 도구로 얘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바운딩 박스가 안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자유 변형 도구 툴을 누르면 바운딩 박스가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그럼 되나요? 자, 다시요. 처음에 직접 선택 툴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변형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점 있죠. 모서리점을 잡아서 이렇게 키워보세요. 이만큼 키워보세요. 마우스 떼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죠. 요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변형은요 포토샵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포토샵. 일러스트에서는 내가 직접 그리는 거 아니면은 안 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83페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